보니까 프랑스의 에꼴 42 아시죠? 에꼴 42 같은 느낌도 나고요. 또 에스토니아 가서 이제 봤던 그런 생각도 나거든요.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참 에스토니아가 부러운 게 인구가 130만 명이니까 수원시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게 1991년이니까 30년 전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 추운 북유럽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IT 쪽으로 집중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디지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벨기에에 가면은 그 나토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러시아 해커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 방어를 에스토니아에게 다 맡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정도여서 참 부럽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거기 갔어요. 가서 그 정부 CIO가 있거든요. 차관급인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시암 시쿠트라는 사람이고 나이가 그때 35살. 그러니까 지금은 37살이겠죠. 근데 뭐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 뭐 국가적으로 다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정부, 민간도 아니고 정부에서 가능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리고 무서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해서 실패하면 배우는 거라도 있다. 그러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문화도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축적이 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인데, 성공만 인정하고 실패는 쓰레기 취급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거든요. 우리도 그런 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실패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회니까요. 그리고 하나 물어봤어요.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정부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전 국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도입한 사례가 없냐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보러 온답니다. 근데 너무 투명해서 도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도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130만 정도에서는 작동하지만 더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도입을 하면 그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국가 차원에서도 되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또 그거 아세요? 디지털 노매드 비자, 그죠? 그것도 참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게,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같으면 다 아시지만 코로나19 사태 맞이해가지고 다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비자를 발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이 에스토니아에 없고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어차피 재택근무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에스토니아에서 살면서 한국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비자를 내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앞서 나갈 수 없는가? 특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 인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낮은 편이니까 이럴 때가 그런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적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거의 매달 하시죠? 네. 예, 귀찮으시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사람이어서요. 예, 많은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국회 몫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 관련은 법보다 바로 아래 조례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 직접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구역, 뭐 요즘 같으면 뭐 규제 프리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용산구에서만은 드론을 띄워도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싫은 소리 계속하면 듣기 싫어서요. 자주 가서 이야기하면 또 관철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서울시에서 먼저 블록체인 인프라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의사 출신이기도 해서 의료 정보들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의식이 불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명적인 알러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형제를 맞으면 급성 쇼크가 오는 사람한테 혹시나 뇌에 무슨 손상이 있을까봐 조형제 넣고 CT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잘 유지를 하되 각 의료기관마다 다른 의료기관 정보들을 이 환자를 위해서 저기 액세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저는 블록체인 먼저 도입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모든 지자체 중에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 분야가 이렇게 발견됐을 때마다 정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실패하면 거기서 또 경험을 얻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축적되는 사회 실패 경험도 성공 경험도 축적되는 사회가 돼야지 그게 발전하는 사회지 그건 또 행정의 영역이라 그건 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단체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그런 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크게 5가지 공약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디지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뭐 전담 수사하는 데라든지 또 서버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새로 전담부서 설치하는 거 왜냐하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요. 현장에서 출동하는 경찰들은 그 시에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에도 따로 투자를 하려고요. 어떤 그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면 요즘은 뭐 AI로 금방 디텍트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좀 의심되는 것들은 업로드 되는 거를 차단하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보기까지 기다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권력형 성범죄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진 데서 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젠더 특보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국가에서 완전히 그 행정부와 독립해서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인사권이라든지 뭐 모든 그런 권한들을 시장이 행사하지 못하게 그러면 시장 포함해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30만 호 청년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거의 한 100만 원,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주택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따로 추가로 10만 호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면 우선 토지 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월세 그게 토지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절반이 될 거예요. 또 그 주상복합단지에서 상가를 임대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청년 주택들은 훨씬 더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보증금 목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프리 제도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보증금이 없으면 서울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그 보증을 서줘요. 그렇게 되면 저 금융기관에서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해 예방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블랙아이스 아시죠? 그러니까 매연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미끄러져서 자동차 사고 나는 거. 그거 다 빅데이터하고 AI로 하면 딱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미리 도로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두면 그런 사고가 안 나잖아요. 수도관도 몇 년 전에 어떤 재질로 파묻었고 거기에 있는 토양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으면 서울 시내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 가서 미리 정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수도관 터지는 일을 내가 한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창업했던 때가 1995년, 그러니까 25년 전입니다. 그때는 IMF 외환 위기도 전이어서 그 당시는 벤처기업이라는 말도 벤처기업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만큼 발전을 해서 많은 후배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그냥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직접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과 동떨어지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들 서울시가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